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달러로 돈이 들어옵니다. 61권을 썼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상이에요. 꿈꾸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라디오 특강 꿈꾸는 클래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자기 세상을 만들 용기입니다. 어떻게 내 세상을 만들 것이냐, 그것에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엄청 변화가 극심하고 있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은행원으로 계신 분은 은행원으로서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출퇴근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말이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사표를 내고 또 떠나고 합니다만은 한편에서는 공무원 되겠다고 노량진내 학원가 가면요, 아주 골머리 아프게 골싸매고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잘 나가는 기업 삼성전자 하나 예를 들어보더라도요, 친구의 아들 중에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요, 골 때린다고 해서 퇴직하고 만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삼성전자 못 들어가서 안달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직업을 무엇을 가지고 있던 또는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의 가치관이 흠뻑 스며든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만의 캐슬, 나만의 성을 만들자는 겁니다. 나의 세상을 만들자는 게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겠죠. 당신은 지금 어떻게 자기 세상을 만들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한 6군데, 7군데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교사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가 인기 직종 1등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둘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요전에 신문 보니까 교대 지망생이 확 줄어가지고 입학생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중학교 교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 3개월 하다가 회의를 느껴가지고 이거 아니다 하고 때려쳤어요. 때려치고는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농협중앙에 입사를 했습니다. 농협중앙에 입사해서 보니까 이게 또 선생이 하던 때가 또 그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침에 말이죠, 쉬었다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손님들이 우르르 막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친절하게 하라고, 친절 봉사,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고객에게 친절하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직장을 때려치고 딴 데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그래 맞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것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은행원으로서, 농협 직원으로서 있으면서도 뭔가 나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어록이 생각났어요. 그분의 어록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진달래는 진달래처럼 표면되고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표면된다.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나만의 가치로서 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로서 피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이러니까 당신네들도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라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이곳을 통해서 나를 꽃 피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책을 쓰자. 좀 뜬금없는 생각이죠. 어떻게 농협 직원으로 있으면서 책을 쓸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당신은 애초에 글을 쓰고 책 쓰는 것이 원래 그런 솜씨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런 솜씨 없었습니다. 책 쓰는 거 하나도 모르고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 없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책을 이러고 했냐면은,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면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날리는 건데, 이름을 날리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서점에 가니까 책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름을 걸고 책을 냈는데 아주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책을 써보자. 그럼 무슨 책을 쓸까 생각해 보니까, 농협에 있으면서 손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친절하라, 봉사하라. 그래가지고 친절 봉사에 관한 것을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인사는 몇 도로 하는 게 좋을 것이며, 그 다음에 고객이 왔을 때는 호칭을 사모님이로 할까, 고객님이로 할까, 아저씨라고 할까, 아줌마로 할까, 이런 거를 하나씩 전부 연구해가지고 인사할 때
허리 각도도 30도가 좋은지 15도가 좋은지 23.5도가 좋은지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제가 농협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첫 책을 쓰고 9년 만에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책이 대히트를 친 거예요. 88 올림픽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88 올림픽이 그게 뭡니까? 손님을 잘 모시자, 외국 손님 왔는데 친절하자,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에게 운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 저로 하여금 책 쓰는 것을 떠올리게 했고, 또 책을 썼는데 이게 88 올림픽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대히트를 치면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는 요것도 책을 쓰자 하면 또 책을 쓰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연수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보면은 남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남을 좀 잘 가르칠 것인가 해서 강의 기법에 관한 책을 쓰고, 또 제가 과장 때는 남자로서 분역 과장을 했습니다. 여자 과장이요. 그래서 분역 과장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심리를 좀 공부해가지고 여자는 몰라요라는 그런 책도 쓰고요. 또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박사학위도 여성학에 관한 것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책을 쓴 것이 현재 61권을 썼습니다. 61권이면 꽤 놀랍죠. 예컨대 또 이런 겁니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개그맨들이 어떻게 웃기는가, 나는 못 웃기지만 개그맨들이 어떻게 웃기는가를 웃기는 형태별로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저 개그맨은 어떤 식으로 웃기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웃기고 요거를 전부 분류해서 무슨 법 이래가지고 제가 웃기는 요령에 관한 책도 5권이나 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생활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책 쓰고, 그리고 글 쓰고, 글 쓰는 것하고 책 쓰는 건 다릅니다. 글 쓴다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 같은 걸 쓰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제가 쓰는 책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실용서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노인네처럼 들릴 텐데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75살입니다. 75살에 직업을 갖다가 6군데 7군데 다녀봤는데요. 최근에는 또 뭐 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었느냐? 유튜브를 하는 거죠. 유튜브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그 후배들이 저보고 박사님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데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되게 엄두를 못 내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 엄두 못 냄 증후군입니다.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4시간 동안 편집하는 걸 배워서 저 혼자 계획 짜고 찍고, 그리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해가지고 1인 방송이죠. 그러면 제 명함을 보면요, 아주 거창해요.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 해서 직원이 전부 몇 명이냐면요, 운전기사라던가 총무과장, 편집하는 사람 몽땅 다 합해서 저 혼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의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농협에서 30년을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일했던 것 가지고 지금 노후에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매월 22일 날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달러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의 지금 생계를 해결해주고 저의 용돈을 주는 것은 근무했던 그 농협에서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용돈을 받게 되고, 또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인쇄로 받게 되고, 책을 쓰니까 또 여기저기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불려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리고 강사로서 또 돈 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은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하지, 나도 그러면 전부 책 쓰고 강의하라는 얘기냐? 아니죠. 저는 진달래처럼 폈으면 여러분들은 민들레처럼 피면 되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 주머니를 차야 됩니다. 딴 주머니를 차라고 하면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돈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A라고 하는 직장에 있더라도 B라고 하는 자기의 일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라이프 워크입니다. 즉 생애를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수 중에서도 요새 보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수가 본 캐릭터면은 가수로서 그림 그리는 게 부 캐릭터예요. 다시 말해서 부 캐릭터 하나를 만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예컨대 말이죠, 꼭 돈벌이가 아니라도 좋아요. 나는 낚시를 할 때만이 온 세상의 근심거리를 다 잊어버리고 아주 거기서 나의 가치를 발휘한다면 낚시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의 라이프 웍을 만들어내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는 여러분의 세계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엄두를 내시라는 것.
반드시 실천하시라는 것. 실행하지 않고 왜 나는 안 될까 하다 보면 하다가 이렇게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아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것. 그러면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